미디어를 활용하는 세대별, 계층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미디어 사용 능력 강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 방송통신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도 제정된다고 합니다. 네, 빠르게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올해 한 해 계획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이 스마트 미디어 사용이 급증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이 세대별 또 계층별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문제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마련된다고 하던데요. 네. 이 교육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선 그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네. 좀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디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고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소통하는 그런 능력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대 간의 격차가 상당히 지금 크기 때문에 저희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있는데요. 네. 그 미디어 재단은 현재 지금 광역시 위주로 6개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있고 올해 이제 울산에 하나 더 생겨서 7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에 대해서 미디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체험하실 수 있고 제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돕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든 국민 누구든지 무료로 가서 신청을 하시면 교육을 받으시고 또 최고급 장비를 대여받아 가지고 네. 직접 촬영하시고 또 편집까지 다 네. 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미디어 환경이 네. 더 일반인들에게 다 그대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특히 요새 이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육에 저희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지금 올해 한 120개 교 정도를 지원할 생각이고요. 또 50개 교 정도의 미디어 거점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 학교의 학생들 동아리들을 저희가 직접 지원해서 제작하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제작한 프로그램들을 방송을 지금 하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가 좀 아직 낯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PC로 TV를 시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청률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신다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시청률 누수 현상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는 실시간보다는 비실시간으로 보시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VOD, 그다음에 또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고정형 TV에 대한 조사는 확립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스마트폰 같은 거의 시청률 조사하는 것은 아직 그 확립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시범 조사를 했고, 네. 그다음에 올해도 이제 시범 조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번 정도 이제 조사를 해서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과 그다음에 고정형 TV의 시청 기록 조사한 것을 통합해 가지고 방송 콘텐츠의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확립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대외적으로 공표하려면 이제 신뢰, 정확도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걸 저희가 검증을 해보고 아마 올 연말쯤에는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내년에는 세계 최초로 지상파 방송의 이 초고화질 방송이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이 초고화질 방송 우리가 어떤 방송을 이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UHD라고 보통 네. 하는데요. 예. U는 이제 울트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HD 방송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이제 4배 선명하고 섬세한 화질의 방송입니다. 입체감까지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방송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초고화질 방송 시장을 또 우리가 선도를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또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주파수를 배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2017년 2월에 KBS, MBC, SBS 우선 지상파가 수도권에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7년 12월에는 광역시하고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그 일원에서 시작이 되고 최종적으로 시군 지역까지는 2021년까지 지금 모든 국민들이 UHD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첫 해에는 이제 한 5% 정도 콘텐츠를 제작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점차 늘려갈 예정인데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투자가
네. 많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투자 이행 계획을 계속 점검을 하고 또 뭐 미래부에서도 민관 펀드를 조성해서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하는 등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글로벌 UHD 방송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지난해부터 EBS에서 이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시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본방송에 도입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네. 먼저 지상파 다채널 방송이 어떤 건지부터 네.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그 지상파 방송이 원래 주파수를 6MHz를 사용해서 한 개의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디지털 압축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그 같은 6MHz 범위 내에서도 2개 이상의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공익적인 목적, 그다음에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육 방송인 EBS에 먼저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한 결과 나름대로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가 상당히 크고 네. 그다음에 기술적인 안정성도 검증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럼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송 편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방송 형식 이런 것들을 방송법을 개정해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이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 이용자 피해 유형도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피해자를 좀 구제하기 위한 그런 법안들이 마련된다고요. 예, 그 과거에는 이제 방송과 통신이 구별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방송통신이 융합이 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가 이게 방송 서비스인지 통신 서비스인지 구분짓기가 애매해집니다. 뭐 예를 들면 OTT 같은 경우도 방송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방송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통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서로 밀어가지고 아무데도 해당 안 되는 그런 이용자가 제대로 보호를 못 받는 네.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그래서 기존의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었던 그 이용자 침해 행위를 합쳐가지고 네. 같이 규정을 하고 또 신기술에 따른 것도 같이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금 작년에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이제 발의를 해놨습니다. 네. 근데 내용이 워낙 또 방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돼서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정보통신 기술 중에서 뭐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활성화해야 되는 정책들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험성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야 할까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는 처음 수집 단계에서부터 그 주체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적법하게 수집이 되고 안전하게 관리되면서 이용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그 기본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 그런 철저한 보호를 위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개인정보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이 이제 이미 실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가지고는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되는데 수집할 때마다 이용자 동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공개된 정보나 이용 내역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식별성을 제거를 하고 즉 익명화를 해가지고 그걸 수집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네. 빠른 시일 내에 그 보호와 철저한 보호와 산업적 활용에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요즘에 그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이 위치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세상 네. 편해졌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예. 이런 위치 정보 활용 서비스를 또 활성화시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요. 네. 그 이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위치정보 대표적인 거 이제 뭐 택시 앱이라든지 예. 또는 그 오토 서비스 이용해 가지고 그 비콘 이용해서 점포 앞에 가면 할인 쿠폰이 저절로 이제 뜨는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새로운 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가지고 창업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시장 진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규제들을
좀 완화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만들었고 네. 거기에는 이제 3가지 목표가 있는데 산업 육성과 그다음에 당연히 프라이버시 보호,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위치 정보를 잘 이용하면 뭐 긴급 재난이나 또는 납치 같은 데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정망 고도화도 거기에 목표로 넣어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네, 네. 정말 방송통신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올 한해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가끔 보도가 됩니다만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업자한테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또는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을 해 가지고 네. 기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할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홈쇼핑 사업자가 네. 납품업자한테 불공정 행위를 방송 편성해 준다고 불공정 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그런 것들을 금지 행위로 하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그 조사 제재에만 치중하는 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동의의결 제도라든지 자율준수 프로그램도 활용을 할 것이고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금지 행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세분화해서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올해 정책 방향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